예, 주말의 증시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미증시는 주말에 많이 올랐습니다. 급반등하면서 올라왔는데, 근데 어쨌든 주간으로 보면 4일 빠지고 하루 올라가면서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 빠졌고요. 나스닥은 강보합으로 빠졌습니다. 달러 인덱스 이념을 국채금리 내려갔고, 국제유가도 역시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었다가, 주 후반에 이제 애플 주가가 이제 급반등하면서 지수는 회복이 됐고, 나머지 지표들은 좀 주춤했던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난주에 4.9% 빠졌고, JP 모건도 1% 정도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데, 애플 이야기는 제가 잠시 후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날 좀 주목받은 거는 미국의 고용지표. 예, 이제 고용지표였는데, 비농업 일자리, 실업률, 전부 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예상이 16만이었는데 23만이 나왔고, 실업률은 3.4%, 그리고 시간당 임금은 4.4, 전월 대비는 0.5% 전부 예상보다 잘 나왔죠. 노동시장 참여율은 62.6%인데 원래 이제 고용지표 좋게 나오면 시장에서 안 좋게 반응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계속 올리겠구나 또는 오랫동안 금리 유지되겠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날은 경기 침체 임박한 거 아니네. 사람들이 이 정도 계속 급여받고 있으면 당장 경기 침체가 오는 건 아니잖아. 좋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더하다 보니까 시장에 이렇게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고요. 근데 이게 저는 예상을 너무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비농업 일자리 예상치보다 잘 나온 횟수. 근데 지금 13개월 연속해서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쯤 되면 예상을 되게 못하는 거예요. 예, 지금 어쨌든 지금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지역은행 이슈인데 팩웨스트가 무려 81%가 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웨스턴 얼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거의 50% 가까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JP 모건 효과죠. JP 모건에서 뱅크런도 없는데 낙폭이 지나치다. 예, 그리고 최근 들어서 자금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별 문제 없다. 그래서 지역은행들에 대해서 비중을 확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공매도 문제.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공매도 이슈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당국에 그 공매도를 좀 지역은행들 공매도를 중단시켜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자꾸 이제 공매도에 대한 압박도 나오고 JP 모건에서 저런 코멘트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숏 커버가 강하게 이제 유입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추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지역은행들에 대한 유동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 오히려 지난주 보면 대출이 증가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거는 은행들의 자금 문제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대형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작은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도 대출이 증가되고 있다라는 이제 분석이 데이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행들에 대해서 너무 공매도 세력들이 좀 작은 재료를 과도하게 키운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야기 드렸잖아요. 이게 좀 정적인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이다. 왜냐하면 은행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냐라고 물어볼 때 이제 공화당 쪽, 그러니까 야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다. 여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은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도층이 공화당 쪽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말 바꾸면 지역은행 문제가 계속 안 좋게 가면 이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가 되면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이제 은행주 공매도에 대해서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구두 개입을 했고 이제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죠. 내년도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에 악영향을 주는 거는 뭐든지 차단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은행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제 터지면 매각 과정까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도 되게 꺾이긴 힘들겠구나. 예, 만약에 이제 당국 백악관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갑자기 급등하면 또 이것도 어려움이 될 수 있어서 고용지표가 쉽게 꺾이지도 않겠구나라는 점도 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애플인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총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애플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올해 이제 보면 12주 올라가고 6주 빠졌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주봉인데 올라가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주중에 찍었던 고점이 $176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그거 이상 넘어가서 이제 신고가, 작년도 9월 이후에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제 인도 신흥시장 이쪽에서 아이폰이 잘 팔려서 뭐 애플 워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제 태블릿 같은 경우는 조금 부진하긴 한데 아이폰이 이제 인도 같은 데 워낙 잘 팔리고 있고 또 인도는 지금 계속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플이 계속해서 시장을 좀 지탱해 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도 또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 달러 인덱스는 이게 미국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금리를 동결 계속 하겠구나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금리 안 올릴 것 같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인덱스가 계속 내려가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국채 금리 올라갔는데 금리는 이거 이제 지표 좋게는 않았으니까 이제 금리에 대한 어떤 전망이 조금 더 이제 유지되거나 올리겠구나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간 측면도 있지만 이거는 일종의 이제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돼서 많이 빠졌던 금리가 좀 복원이 되는 그런 쪽으로 오늘 좀 이제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확률은 인상 확률이 조금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에 인상할 확률이 이제 6.7% 정도 생기긴 했는데 여전히 이제 동결이 93%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에도 동결할 것 같고 9월부터는 인하할 것 같다. 한 50% 정도 확률로 이런 분위기라서 그리고 이제 참고로 11월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확률이 2.5%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제 인하할 확률이 거의 97%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금리에 대해서는 좀 오래 내려갈 것 같아. 뭐 이런 분위기가 아직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을 정리해서 보면 이제 다음 주에 CPI가 중요하죠. 예상은 5.0%, 전년 대비. 근원은 5.5인데 만약에 여기서 앞에 4자를 보이게 된다라면 시장이 되게 좋아할 거고 이제 오히려 올라가는 수준 예를 들면 뭐 5.3% 이상 근원이 막 5.7 이렇게 나오면 시장이 조금 그동안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CPI에 대한 주목도가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연준 인사들 발언이 또 시작이 됐거든요. 블러드 같은 경우가 오늘 발언을 좀 했는데 금리 더 올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그 더 올려야 된다라는 발언보다 미국이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과도하다. 경기 침체 안 가고 경착륙보다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인사들 발언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덜하고 또 저렇게 말은 하지만 결국 인하할 거야. 뭐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블러드가 시작일 뿐이고 다음 주에도 이런 정서가 이어지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이 연휴 기간 동안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인들 매수를 늘리는 계기가 될 거냐. 지금 MSCI 한국 지수가 오늘 1.7%가 올라갔고 환율이 1,317원 정도 이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주초에 우리 증시가 좀 올라가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생겼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하루에 매수를 3천억 이상 연속적으로 해줘야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구도가 나오고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비차익식으로 시가총액 상위 탑10 중에서 7개 이상 매수하는 구도가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그냥 기술적 반등, 박스권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되는지 이건 제가 또 이제 주간 브리핑 시간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봄 증시에 강한 종목군들, 그러니까 5월 5일부터 8월 5일을 이제 봄 시즌으로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강한 게 뭔지 이렇게 좀 따져봤는데 헬스케어가 제일 강하대요. 예, 헬스케어. 그러니까 미증시 S&P 500이 이 기간 동안 5% 정도 올라갔는데 이거보다 더 올라간 건 헬스케어 쪽이 7.2% 정도, 다음에 부동산 관련주가 이제 5.8% 정도, 다음에 기술주가 5.8%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부동산, 기술주, 요게 이제 봄에 강한 종목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 10년 동안 통계가 그렇다라는 거고 이게 또 미국 시장이 이렇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움직일 때 이제 우리 증시 관련된 업종도 조금 이제 비슷하게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예, 또 뭐 자세한 건 제가 또 계속해서 방송이나 텔레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고릴라 리서치 검색하시면 이렇게 오실 수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감사드릴 건 제 텔레그램 채널이 우리나라 증권가의 30대 정도 되는 30위권 정도 되는 채널이 돼 있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저는 한 뭐 채널이 워낙 많으니까 한 뭐 100위
한 150이 되겠지 했더니 어제 누가 그 데이터 올린 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든 하면 이렇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